얼굴 없는 스님. 네, 오늘은 뭐예요? 민영한 우리 민비의 그 집안이 되고, 민영한 어른이 이제 사돈에게 보내는 그 며느리와 이제 아들한테도 이제 안부를 보내는 그 관찰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영환 선생. 예, 선생이라고 하죠. 우리 그때 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살펴봅시다. 이 민영환 선생의 그 내용을 보면 몇 년이냐면 1861년부터 이분은 1861년 7월 2일에 태어나서 1905년 11월 30일 날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이 편지는, 이 관찰은 1899년 1월 6일 사돈에게 이제 보내는 글이에요. 이 내용으로 살펴보면, 기해년이 이제 1899년인데, 민영한 본인은 좀 읽어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해독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민영한 본인은 국가 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흥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가간 아들과 며느리의 살고 있는 근황을 알고는 싶으나, 우선 어떻게 알고는 싶은지만 우선 방법상의 문제로 사돈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른이라는 건 사돈의 어른, 위의 어른을 아버지 어머니의 병화는 어떠신지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당시 현재를 말합니다. 1899년 현재. 그때 처한 나라의 어려움이 곧 백성과 같이 건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나 역시, 민영한 선생 역시 모든 일이 수월치 않고 근심만 가득하다고 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좀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기해년 1월 6일 민영한 선생께서 사돈에게 보낸 신행의 자신의 사정을 전하는 내용이고, 이 편지는 아이가 돌아옴에 보낸 편지를 보고 위안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춘부사상의 안부와 상대의 병한에 몸조리하는 건강이 어떠하신지, 또 며느리가 그 아름다운 자태 그대로 잘 지니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의 이제 안부를 물어보고, 민영한 어른, 모친은 별탈이 없고, 형제들도 이쪽저쪽 하고 있고, 감기 좀 걸리고, 이런 내용으로 하면서 나라의 걱정을 나타난 부분이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편지에 주된 내용입니다. 민영한 선생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861년부터 1905년 11월 30일 날 이제 자기라는 걸로 끝나는데, 여기를 이제 일거를 보면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 호가 개정인데, 민영한 선생이 1861년부터 7월 2일, 1961년 7월 2일 날 태어나서 1905년 11월 30일 날 돌아가시는데, 이 선생은 이제 광무 황제라는 건 이제 그 민비의 집안이죠. 황제의 외가이자 처가인 민가 가문에서 태어나 1861년 7월 2일 서울 견지동에서 태어나고, 선생의 생부는 민경호, 이 양부는 민태우였는데, 생부는 임모군란 때 당시 군인들에게 이제 피살 당했고, 그 선생이라는 건 이제 우리 민영한 선생을 얘기하는데, 선생은 광무 황제의 외가이자 처가인 민씨 가문의 민비 아시지? 네. 그 민씨 가문에서 태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생부와 이제 양부가 모두 살해가 되는 개인적인 불행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워낙 한학을 수학한 민영환 선생이 이제 1877년 동문교관이 되었고, 이듬해 17살 나이에 이제 정시 문과에 이제 급제도 하고, 1873년 대원군이 이제 물러날 때, 이때 이제 척족, 그러니까 민씨 재력이 집권하면서부터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 민영환 이 선생은 이제 명성황후, 그리고 이제 광무 황제의 힘을 받아가지고 출세 가도를 남들이 달렸다고 이제 그렇게 본 것처럼 똑같이 그런 형태예요. 과거에 급제한 이제 홍문관, 정자, 검열, 설서, 수찬, 검상, 사인 등을 이제 견임하고 1881년에 이제 20살 때에 정삼품 당상관으로 이제 승진하여 바로 이제 또 동부승지가 되고 막 그렇게 되시고, 어떤 뭐 벼슬로 보면은 별걸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1884년에는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고, 이후로는 도성지, 전왕국 총판 등 뭐 이제 좀 이제 여기 역사에 들어가면 이제 친군 전형사까지 이제 역임하게 돼요. 그래서 민영환 선생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민영환 선생이 여기 2천만 그 당시 동포에게 남긴 자결 순국 한 게 있어. 민영환 선생께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그 선생의 이제 그 정신은 결국 근대화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정부뿐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특히 민영환 선생은 1898년에 서재필, 이상계 등이 지도하는 독립협회가 본격적인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전개하자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발탁이 되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를 개설하여 이제 본인이 역설하고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인 쉽게 말하면 독립협회 이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독립협회에 인사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이 신임할 수 있는 이제 선생이라는 이런 그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의 그 글의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우리나라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이제 자식도 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견고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돈한테 슬쩍 물어보면서 나라에 걱정한 그런 편지를, 또 이분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이었고, 하여튼 그 당시를 살펴보면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고, 이제 국권이 이제 강탈되기 시작해. 근데 19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 뺏기는데, 이때에 이분도 이제 젊은 나이에 결국은 유서를 남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빽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성황후의 뭐 집안이 되고 그러니까 뭐 요새로 말하면 금수저지만 이 선생은 생각의 사상은 우리의 그 나라와 이제 민족 이런 자유 독립을 이제 회복하는 이제 초석이 된 상징적인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민영환 선생님은 결국은 참 아쉬운 나이지만 45살의 나이로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이제 품고 있던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을 해. 자결을 했는데 결국 순국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에
유서를 이제 보면, 오늘은 그 유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아들하고 그 참 며느리한테 보고 싶은 그 심정,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 편지 내용과 함께 여기 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에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진멸하리라.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계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공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단지 민영화는 한 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그러나 영환이 이제 민영환이에요. 민영환은 죽지 않고 저승에서라도 제공을 기어이 도우리라. 도우니 다행히 우리 동포 형제들은 10,000배 더욱 분류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오호,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하고 이제 자결을 하십니다. 이 같은 선생의 죽음과 유서는 일제 각 신문에 상세하게 그 당시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온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하여 곧 거기 뒤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조병세가 그 당시 좌의정, 이제 그런 송병선, 전판사, 홍만식 등 이제 이런 등도 자결하고 순국함으로써 계속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해방되기 전까지 처음에 이제 주자로 그게 이제 단단한 우리의 역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환 선생의 순국은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운동가, 아까의 그 개몽운동의 우리 이제 의병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후에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돼가지고 그분의 죽음이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지키는데 큰 교훈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1962년에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국훈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역사적인 이게 희망이 있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민영환 선생 독립운동가 이제 대해서 이제 우리 고불선언에 있는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내는 그 서찰, 그 서간문을 한번 소개하여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편지인가요? 네, 그 서찰, 그 서간문, 이 서찰이죠. 근데 그 서찰이 상당히 이제 1899년에가 이제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죠. 흥화학교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해. 이분이 이제 6월달인가 7월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그런 차원으로 집에도 못 가고 아마 그런 굉장히 고충했던 해가 민영환 선생 같은 1899년이었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민영환 네. 선생에 대한 또 새로운 역사 발굴이네요. 그렇지, 그치. 지금으로는 발굴이라고 얘기해도 참 발굴이라면 되겠네, 그지? 네. 예, 발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다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계하자 6.25처럼 이런 정신 자체를 갖고 있어야지 다른 나라의 민족의 애들보다는
더 강한 나라에 이런 분의 걸 다시 되새김질해서 한 번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 권사님 고맙습니다.